오늘은 쉽게 잘 돼주는 바람둥이 유부녀의 특징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불륜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서로를 배신하는 불륜을 하게 되는 걸까요? 불륜을 일삼는 바람둥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은 바람이 일상이 된 바람둥이 유부녀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쉽게 잘 돼주는 바람둥이 유부녀의 특징 6가지. 첫 번째, 남편과의 잠자리에 만족하지 못한다. 영국 매체 미드데이닷컴이 부부 또는 연인 관계에서 불륜을 초래하는 8가지 요인을 소개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썩 높지 않은 성적 만족도였습니다. 연구 결과 성적 만족도와 관련된 불안감이 있거나 임신이나 성병 등 불륜 결과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 남녀 모두 바람 피울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들은 흥분하고 절정을 느끼는 능력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륜을 저질 가능성이 8% 더 높고 남성들은 발기부전이나 조류 등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륜을 저질 가능성이 6% 더 높았습니다. 또 성적으로 쉽게 흥분한다고 밝힌 남성들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최소 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적 근부는 여성의 불륜 가능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연구팀은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불행한 여성이 바람을 가능성은 2.6%에서 2.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관계 시 성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자는 정신적으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면 단지 육체적인 관계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미국 밀라노바 대학 심리학과의 브란드 교수 연구에 따르면 여자가 바람 피우는 이유는 지금 하는 연애가 불행해서가 54.6%로 6%로 이유였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의견 충돌과 감정 싸움이 지속되어 점점 대화도 줄어들다 보니 한눈을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예요. 즉 지금 관계가 불행하고 서로에게 불만 있어 쌓이다 보니 바람을 피우게 되는 거죠. 상대와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 불만이 쌓여 상대와 나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하게 되면서 다른 남성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성향을 이해하지 못해서 관계에 금이 가게 된 거죠. 두 번째, 성적으로 개방적이다.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은 파트너들과 상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과 스킨십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바람기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스킨십이나 성적인 행동을 꼭 감정과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성과 가벼운 스킨십 하는 것에 큰 부담감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죠. 그래서 배우자나 연인이 아닌 남자와의 잠자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기준에 맞기만 하면 쉽게 잠자리를 해요. 잠자리를 그저 남녀와 같이 즐기는 게임이나 취미 생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적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스킨십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성과의 교류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능숙한 특성을 보입니다. 성적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세심한 변련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성적 개방성이 높은 여자는 대체적으로 스킨십에 거부 반응 없이 어느 성까지는 편안하게 잘 받아줍니다. 스킨십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요. 성적 개방성이 높은 여자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성적인 행동을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에 남성과 가벼운 스킨십에 큰 부담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순진한 남자들의 경우에는 잠자리를 하고 나면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 남자의 착각일 뿐이죠.
바람둥이 여자는 한 번 잔 남자의 관계를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이나 상황에 조금만 벗어나면 금방 그의 여질을 떠나 새로운 남자를 찾아 나섭니다. 세 번째, 성욕이 넘치고 잠자리에 진심이다. 어떤 사람은 연인이나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바람을 피웁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들 중에도 특히 성욕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성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연이나 배우자가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경우 다른 곳에서 성적인 요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인과의 감정적인 교류보다는 성적인 교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연인들 사이에 속궁합이 좋지 않으면 다른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결국 바람을 피우거나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성생활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면 바람을 피우게 될 수 있습니다. 성욕이 넘치는 여자는 침대에서 주도권 잡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매번 잠자리 할 때마다 화끈하고 강렬하게 즐기길 원하죠. 그런데 이런 자신의 욕구를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고 잠자리에 많이 서투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여자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찾기도 합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말이죠. 성욕이 넘치는 여자는 잠자리에 진심인 편이기 때문에 관계 시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계속해서 찾는 경향이 있어요. 네 번째, 거짓말을 자주 한다. 바람기 많은 여자들은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자합니다. 당연히 배우자나 연인 이외의 다른 남자를 만나려면 거짓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사소한 거짓말부터 따가운 진실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말 또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기 싫어서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특히 바람둥 유부녀가 불륜남과 만남을 가질 때 남편에게 가장 흔하게 하는 거짓말은 친구 모임이나 아이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짓말은 보통 앞뒤가 맞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분명 친구를 만나러 갔었다고 했는데 다음에 말할 때는 가족 모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헷갈려서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여자는 조심하세요. 다섯 번째,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바람 피운 사람을 보고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나름 타등한 말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았거든요. 연인이 있음에도 바람을 피운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바람을 피웠다는 건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 즉 자기 통제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또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거죠. 자기 통제력이란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당장 하고 싶은 걸 참는 능력을 말해요. 하지만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여자는 감정이나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때로 찾아오는 유혹의 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평소 상대방이 감정이나 충동을 얼마나 잘 조절하는지 살펴보세요. 화가 났을 때나 하고 싶은 걸 참아야 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거죠. 그녀가 때때로 찾아올 유혹의 순간을 얼마나 잘 견뎌낼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 자기 도취적인 성향이 강하다. 다수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 가치를 높이라고 애쓰는 경우인데요. 이런 사람은 자기 도취성이 강한 나르시스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도취성 나르시즘은 쉽게 말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잘났다고 여기는 특성입니다. 자기 도취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다른 이성들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쉽게 이성에게 접근하곤 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자기가 넘쳐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기 도치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 바람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도치적인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걸 좋아해서 외모를 잘 꾸미고 스타일이 좋아 인기가 많은 편이죠. 외모에 대한 자신감 있고 자신의 외모가 남자들에게 충분히 먹힌다는 사실 또한 잘 인지하고 있어요. 또한 자기 중심적인 면도 있어서 연인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는 점도 바람기의 연관성을 만든 하나의 요인이랍니다. 자기 도치적인 여자는 상대의 감정을 살피는 일을 잘 못합니다. 자신이 상대에게 잘해주고 있는지, 그동안 섭섭한 건 없었는지 등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다른 시시스트는 연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애 중에 다른 사람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쉽게 바람을 피웁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이죠. 지금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원하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그들에게 타인의 감정에 이입하는 능력이 손상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쉽게 잘 대주는 바람 등의 유부녀들의 특징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쉽게 잘 대주는 바람 등의 유부녀의 특징 6가지. 첫 번째, 남편과의 잠자리에 만족하지 못한다. 두 번째, 성적으로 개방적이다. 세 번째, 성욕이 넘치고 잠자리에 진심이다. 네 번째, 거짓말을 자주 한다. 다섯 번째,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다. 여섯 번째, 자기 도치적인 성향이 강하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봬요. 안녕. 여자친구 만드는 방법.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다. 클럽이나 동호회, 친구의 친구 등 여자들을 만날 기회는 많다. 잘 가꾼 외모와 수려한 말솜씨로 여자들에게 어필하자. 그리고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 여자가 있다면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이다. 둘의 마음이 잘 맞는다면 사귀자고 고백해 볼 수도 있는 일이다. 파트 1. 외모 가꾸기. 1. 입었을 때 기분이 좋은 옷 입기. 옷장으로가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찾자. 내 취미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옷도 좋다. 이런 옷들은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입었을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내 체형이 어떻든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사람은 모두 자신만의 매력이 있는 법이다. 청바지에 흰티, 카키색 바지에 셔츠, 청치마에 가죽 자켓을 매치해 입는 것도 좋다. 여리여리한 느낌을 좋아한다면 파스텔 톤이나 꽃무늬 옷을 고르는 것도 좋다. 좋아하는 가수나 스포츠팀과 관련한 옷을 입는 것도 내 특성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2.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 매력 어필하기. 적어도 하루 1번 이상 샤워하고 2번 이상 양치한다. 데오드란트 같은 제품으로 몸을 관리하고 옷은 늘 깨끗이 빨아입는다. 이런 기본적인 개인 위생을 지키면 사람이 깔끔하게 보이고 이미지도 좋아진다.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향수를 들이붓는다거나 다리털 왁싱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 3. 재밌는 취미나 활동을 하며 적극적인 삶을 살기.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평소 관심 가졌던 일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자.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보는 것이다. 이런 습관은 내가 스스로 삶을 즐길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고 여자들에게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는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악기나 운동을 하나쯤 배우는 것도 좋고 미술 학원에 등록하거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팁.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취미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좋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해주는 데에서 시작된다. 4.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 보여주기.
일방적으로 조급해하고 매달리는 태도로는 좋은 관계를 만들기 힘들다. 혼자인 동안에도 삶을 즐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너무 여자친구를 만드는 데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평소 관심 있었던 일들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면서 나만의 시간을 즐기자. 혼자라서 좋은 점들을 써보는 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다든가 취미 생활에 투자할 시간이 더 많다든가 여러 여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든가 하는 것들 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충분히 즐기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으니 이런 자세가 여자친구를 사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파트 2 여자 만나기 1. 친구들에게 아는 여자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기. 친구에게 소개해줄 만한 여자가 있는지 물어보자. 친구의 친구를 소개받아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다. 친구에게 소개팅 혹은 미팅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해보자. 응용하기 SNS에서 친구의 게시물에 댓글 단 여자들과 소통하기. 이야기하고 싶은 여자의 댓글에 대댓글을 단다. 여자도 나에게 댓글을 단다면 친구 추가 또는 팔로잉을 한다. A. 동아리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기. 재밌을 것 같은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거나 운동부 등에 가입해 모임이나 활동, 경기가 있을 때마다 참석한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여자들과 친하게 지내자. 그 중에 나의 미래 여자친구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 말이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공통분모가 있는 활동을 제안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 예를 들어 토론 동아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면 우리 내일 같이 카페에서 사례 비교해 볼래? 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3. 여러 활동에 참여해 여자들 만나기. 학교에서 개최하는 댄스 강좌나 축구 경기, 연극 모임 등에 최대한 참여해 여자들을 만날 기회를 늘리자.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콘서트나 축제, 모임에 가는 것도 좋다. 그런 행사들에 관해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여자가 나와 별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면 바로 그만하고 다른 여자에게 가서 말을 걸자.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새 친구를 사귀게 될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우리 지역구 인스타그램, 뉴스 등에서 여러 행사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기. 여자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내 존재를 알릴 수 있다. 여자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면 먼저 다가가 보자. 여자가 내 도움을 받아들인다면 그때 내 소개를 하고 대화를 이어나간다. 안녕, 나는 김남준이야. 여자가 고마워라고만 말하고 별로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면 아니야 라고 하고 깔끔하게 가던 길을 가며 된다. 5. 성인인 경우 데이트 어플도 고려해보기. 데이트 어플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다. 관심 가는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자. 단 실제로 만나기 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 누군가에게 답장이 오기 전에는 최대한 여러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데이트 어플에서는 다들 여러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파트 3 나를 어필하기. 1. 관심 있는 여자에게 질문 공세하기. 여자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또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묻기도 하면서 내가 그녀에게 이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간 나면 보통 뭐 해? 나 혹시 앞으로 5년 동안 구체적인 계획 있어? 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 제일 재밌었던 거 얘기해 주라. 라고 묻자. A. 공통분모가 있는 여자 공략하기. 보통은 공통점이 많은 사람끼리 사귀게 될 확률이 높다. 나랑 비슷한 관심사나 취미 또는 성격이 비슷한 여자를 찾아보자. 나와 완벽히 똑같은 사람은 없겠지만 최대한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이 좋다. 다룰 줄 아는 악기가 같다거나 즐겨하는 운동이 같은 사람이면 좋다.
여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없던 공통분모를 거짓으로 만들어내지는 말자. 이런 거짓말은 결국에 들통이 나게 되어 있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3. 진심 어린 칭찬하기. 진심으로 칭찬하기는 여자의 기분을 좋아지게 함과 동시에 내가 그녀에게 친구 이상의 호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자에 대해 칭찬을 하되 그 칭찬이 외적인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칭찬은 한 번에 하나씩만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너 오늘 수업 때 대답 진짜 잘하더라. 또는 오늘 공연 진짜 잘 봤어. 그 티셔츠 너무 잘 어울린다 등의 칭찬을 하자. 4. 재밌는 이야기나 농담으로 유머 감각 뽐내기. 유머 감각은 강력한 무기이다. 적절한 농담으로 여자가 나에게 더 호감을 갖도록 만들어보자. 수 있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유머를 익혀두거나 내가 겪었던 일 중 재밌었던 것들을 잘 생각해두고 좋아하는 여자와 같이 있을 때 적절히 써먹어보자. 아재 개그도 잘 살리기만 하면 재밌을 수 있다. 망가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파트 4 데이트 신청하기. 1. 재밌는 것 같이 하자고 하며 은근슬쩍 데이트 신청하기. 직접 데이트하자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내 호감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재밌는 일을 언급한 뒤 그녀가 관심을 보이면 같이 하자고 제안하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 그녀가 좋아할 만한 일로 다시 물어보자. 그래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때는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에 프로야구 결승전 보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보자. 혹은 나 볼링 친지 엄청 오래됐는데 넌 최근에 치러 간 적 있어? 라고 묻자. A. 용기를 내어 단도직입적으로 데이트 신청하기. 사실 데이트 신청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거절당할지라도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그녀에게 너와 데이트하고 싶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데이트 신청을 해보자. 3. 데이트 날에는 온 신경을 그녀에게 집중하며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일단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면 그녀에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잡은 것이다. 데이트 내내 다정한 모습으로 온 신경을 집중해 그녀에게 잘해주자.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휴대폰 보지 않기. 질문 많이 하기. 이야기할 때는 눈을 바라보기. 그녀의 기분 체크하기. 칭찬 많이 하기. 4. 데이트한 날 밤에 두 번째 데이트 신청하기. 데이트가 끝난 뒤에는 문자나 전화로 너무 즐거웠다고 또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다음에 또 좋은데 데려가 줄게라고 해보자. 바로 애프터 신청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문자로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다. 성인들은 보통 며칠 간격을 두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관계 발전을 위해 그녀에게 시간 투자하기.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 하는지는 각자의 나이와 하루 일과에 따라 다르지만 매일 문자를 하며 연락을 유지하고 SNS로도 소통하는 것이 좋다. 학교에서 매일 보는 사이라도 최대한 자주 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하자. 또 학교에서 만날 때나 둘이 데이트를 할 때는 가능하면 그녀의 옆자리에 앉도록 하자. 사귀자고 고백하기 전에 데이트도 몇 번 하고 문자도 자주 주고받아야 한다. 너무 섣불리 고백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자. 대화하고 문자하고 데이트를 하며 서로 더 가까워지다 보면 그녀와 사귈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6. 충분히 준비되면 사귀자고 고백하기. 단둘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그녀를 불러낸 뒤 내 마음을 고백하자. 너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냐고 말이다. 너랑 있으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관계를 확실히 하고 싶어.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7. 너무 부끄럽다면 문자로 고백하기. 직접 얼굴을 보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쑥스럽다면 문자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내가 얼마나 그녀를 좋아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귀자고 고백한다. 그리고 답장이 오기 전까지는 문자를 더 보내지 말아야 한다. 요 몇 주 동안 너랑 보냈던 시간들 너무 즐거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사귈래? 8. 그녀가 거절해도 침착하게 받아들이기. 거절을 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또 살아가며 한 번은 겪어야 할 감정이기도 하다. 그녀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거절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또 나랑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일들 때문에 고백을 거절한 것일지도 모른다. 거절은 겸허히 받아들이자.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도록 하자.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지 않다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집중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하며 감정을 떨쳐내려고 노력하자.